다양한 장애 유형 중에 겉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유형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꽤 많이 만나지만 잘 모르는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청각장애는 청력의 손실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난청인과 농인입니다. 농인은 한국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고요. 난청인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음성 언어로 소통하시는 분들을 지칭합니다. 장애 정도는 청력 손실, 데시벨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요. 손실된 정도에 따라서 일상생활 지원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는 언제 생겼냐? 선천성, 후천성으로 나뉘고 소리가 어디서 막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음성 난청은 소리가 들어오는 문이 막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귀지가 꽉 찼거나 중이염으로 고막 안에 물이 찬 경우처럼 소리를 모아 전달하는 통로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통로만 뚫어주면 되니까 수술이나 보청기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음신경성 난청은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고장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 안쪽의 달팽이관은 소리를 이제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장치나 신경 자체가 손상된 경우로 단순히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인공와우 같은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합성 난청은 문도 막히고 변환 장치도 고장난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경우입니다.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도 감음신경성 난청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수를 같이 살펴보면 2025년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은 262만 7천여 명인데요. 이 중 청각장애인은 44만 9천 명 정도로 전체의 17.1%를 차지합니다. 지체장애 다음으로 비중이 큰 대표적인 장애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청각장애인 중에 65세 이상 비율은 84.6%로 전체 등록장애인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도 청각장애가 30.6%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90% 이상이 65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등록 기준은 사실 3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추이를 보이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첫 번째 오해는 이제 보청기를 끼기만 하면 잘 들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어르신이 보청기를 새로 맞추고 주변에 있는 카페에 갔습니다. 조용한 상담실에서는 사실 상담사와 1대1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화도 잘 되고 또렷하게 들렸는데 막상 이제 커피 내리는 소리, 음악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카페에서는 오히려 다 웅웅거려서 어지럽고 잘 안 들린다. 그래서 보청기를 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하시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듣고 싶은 목소리만 골라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파티장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면 딱 알아채는 게 이런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청기는 이제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이지 이런 외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냥 이제 마이크처럼 들려오는 소리, 노래소리를 통째로 키워줄 뿐만 아니라 피 내리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함께 높여주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는 이 보청기의 기능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사람들의 소리가 많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 시끄러운 곳에서는 오히려 더 알아듣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복지관 민원 전화를 받던 직원이 어느 날 청각장애인을 만나서 간단한 수어를 했다가 당황한 표정을 마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후천성 난청인으로 평생에 이제 음성 언어로만 대화를 주고받으셨고 수어를 배워보신 적이나 사용해보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난청인 분들은 문자나 음성 언어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수어를 사용한다 라는 이런 공식은 현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입모양만 보여주면 다 알아듣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럼 저 사람의 이제 입모양을 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추측하는, 알아채는 장면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실제로 구화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대화의 정보는 30% 안팎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비읍이나 미음은 사실 입모양이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옆모습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채는 게 더욱더 힘들기도 할 테죠. 그래서 입모양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오히려 의사소통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정책이나 복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보청기 국가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후에 이비인후과 처방을 받으면 5년에 1회 한쪽씩 기준 최대 131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양쪽도 다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사랑의 달팽이가 대표적인 민간 지원 사업 기관입니다. 저소득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지원이나 인공와우 수술, 언어재활 치료비 지원 혜택을 연계받을 수 있는 곳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인공와우 수술 지원이나 수어 통역, 문자 통역 서비스 등등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어에 관심 있는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국농아협회에서 각 시의 지회마다 초보자를 위한 수어 교실을 열기도 한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 신청하셔서 기본적인 수어 정도 배워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청각장애인분들과 잘 소통하기 위한 팁으로는 총 5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눈을 마주치고 밝은 조명 아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크게 말할 필요도 분명 있겠지만 억지로 크게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뒤에서 부르는 경우입니다. 뒤에서 아무리 불러도 잘 안 들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들겨서 내가 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필담이나 실시간 문자 통역, 앱, 손짓 등 시각적인 신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실제로 청각장애인 분들이 저희 복지관 와서 회원으로 등록을 하실 때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음성으로 뜨는 그런 어플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려서 보여드리면 이해하시고 이렇게 내용 적어주시고, 또 본인이 이야기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빠르게 문자로 적어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런 앱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소음이 적은 곳으로, 가능하면 상담실이나 이렇게 개별 프로그램실로 가서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청각장애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인 장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 배려도 놓치기 쉬운 장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서 살펴본 수치처럼 장애를 이해하는 일은 이제 고령화를 이해하는 일과 떼어놓고는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까지 복지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